2017년 중국에서 한알령을 선포하면서 한국 화장품은 필요 없다. 중국 화장품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중국 화장품은 한국 화장품을 카피했고 그걸 유통시켜 한국 화장품을 내쫓아버렸던 겁니다. 실제 당시 중국 시장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던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한국 회사들의 타격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K-뷰티 한국 화장품은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틱톡, 슈츠 등 쇼폼을 타고 K-뷰티의 인기가 전 세계를 휘어잡아 현재 미국, 유럽에서도 폭풍 질주 중이죠. 올해는 심지어 유럽, 미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한국의 화장품의 인기세가 두드러진 것입니다. 반면 중국산 화장품은 중국에서나 소비가 될 뿐 전 세계 시장에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은 인천공항에 내려 곧바로 올리브영 셔틀버스를 타고 화장품을 쇼핑하러 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중국을 실행한 모범 국가가 미국에서조차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탈피하고자 하는 기조로 중국의 가장 강한 관세 정책을 실행했는데 강대국들은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게 놀라고 있으며 한국의 탈중국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는 연달아서 중국을 벗어나면서 심지어 한국과 손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불과 지난 한 달 만에 한국을 따라하거나 한국을 쫓아가는 강대국의 탈중국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프랑스는 중국의 수십조 원 에어버스 여객기를 팔아먹은 상태였으나 뒤통수를 치고 결국 HD 한국조선해양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하기로 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런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독일도 자국의 함부르크항에서 물건을 실어 나를 선박을 중국과 컨테이너선 계약을 검토하다가 한화오션으로 그 방향을 급격하게 틀어버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조선업을 띄워준 직후에 이런 움직임은 가속화되었는데요. 또한 파나마 역시 중국계 홍콩 회사인 파나마 운항권을 포기하면서 중국의 1대1로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파나마를 다시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선언했고 중국이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미국이 파나마를 독립시켰고 동시에 협력하기로 했는데 중국과 손을 잡으니 이를 트럼프가 곧바로 손댄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면서 각종 선박 정보를 고스란히 가져가고 돈을 챙기며 1대1로를 확장하던 중국은 놀랐습니다. 1대1로는 시진핑 주석의 핵심 외교 정책이기도 하며 남미에 위치한 파나마를 통해 중국 영향력을 넓히려 했죠. 당황한 중국 외교부에서는 즉각 미국이 전세계 공정한 질서를 해친다며 반박 선명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巴拿马运河是巴拿马人民的伟大创造，也是促进全球各国互联互通的黄金水道。中方历来支持巴拿马人民维护运河主权的正义斗争。 하지만 파나마는 전격 중국의 1대1로 탈퇴를 발표했고 탈중국을 선언해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죠. 현재 전세계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유례없는 탈중국 행렬에 대해서 크게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 바로 한국을 짚었고 중국 당국은 초비상 사태가 걸린 모습입니다. 한국이 중국 없는 것을 적응한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면서 전세계가 동시 탈중국을 하는 겁니다. 현재 왜 이러한 원인으로 한국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중국 정부는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실제 최근 과거 중국 시장에 앞다퉈 진출했던 서방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발을 빼고 있다고 미 주요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중국 내 사업에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서방 기업들이 중국 내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투자 대상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낮추는가 하면 경제 성장 둔화와 수입 감소를 이유로 중국 내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통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상하이 소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300억의 회원사를 상대로 한 연례 여론조사를 발표한 결과 향후 5년간 중국 사업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응답자 비중은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5%포인트 낮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199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AP와 로이터 통신은 정했습니다. 2023년도에 영업 흑자를 냈다는 미국 기업들의 비율도 66%에 불과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에 지난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인 기업은 25%로 가장 많았고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들이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관계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상공회의소도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 기업들이 높은 시장 진입 장벽과 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투자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에서 발을 빼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도 조사한 모습인데요. 미국 최대 소매 유통업체 월마트는 지난달 8년 동안 보유했던 중국의 오랜 합작 파트너인 JD.com 지분을 36억 달러 약 4조 8천억 원에 매각했고 미국 정보기술 기업 IBM도 중국 내 연구개발 R&D 연구소를 폐쇄하고 1,000명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중국 업체가 5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고전하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혼다는 최근 중국 내 3개 공장의 생산을 중단했고 자발적 퇴직을 통해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혼다의 중국 내 판매량은 올해 2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20만 9천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현대차도 중국 사업 재조정에 나서 베이징 1-3공장, 창저우 공장, 충칭 공장 가운데 베이징 1공장을 2021년 매각한 데 이어 올해 초 충칭 공장까지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사업을 줄이는 대신 인도에서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 기업이 떠나고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떠나서도 괜찮은 게 한국을 통해서 재조명되고 있는 셈인데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하나둘씩 중국에서 철수 중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대신 미국, 유럽 등 활로를 넓히고 있는 삼성전자, 핸드폰, 자동차 등이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중국에 크게 의지했지만 이를 벗어나도 문제가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을 본격적으로 떠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예를 참고하며 자신감을 얻습니다. 시장 다양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것이고 이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자 중국 정부는 당황하는데요. 과거 다국적 기업들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소비시장을 겨냥해 13업 중국 시장에 앞다퉈 진출했고 외국 기업들은 초창기에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중국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기 둔화로 소비가 위축된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개선된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내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압박과 여러가지 개정된 법안 등이 중국을 떠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떠나게 된 배경을 파악하고 한국 기업을 붙잡는 데 큰 노력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국의 경제가 한국과 같은 외국 자본에 의해 상당히 버텼다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 이후에 중앙정부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중국의 지방 곳곳에 건설과 인프라 사업을 벌리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많이 벌여놓으면 중국 내 실업률도 줄어들고 GDP가 올라가니 뭔가 잘 되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전역의 이러한 무리한 인프라 사업은 결국 중국 전체를 부동산 빚덩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제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에버그란데가 부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에버그란데는 많은 돈을 빌려서 부동산 개발을 진행했지만 그 부채를 갚지 못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부채에 대한 보증을 중국 지방은행이 섰기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부채 리스크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중국은 돈맥경화에 걸리면서 현재 부동산 거품이 터지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외국 자본의 힘입니다. 한국의 거대 기업들이 중국 지방도시에 자리 잡고 또한 한국 관광객들이 방문해주면서 중국의 곳곳에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농민공들을 비롯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GDP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원인들로 인해서 더 이상 한국인들이 방문하지 않자 중국에서는 한국의 발목을 잡으면서 제발 중국에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대기업과 이어 관련한 비즈니스 여행객들, 한국에서 오는 순수 여행객들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한국 관광객 모시기와 한국 기업 모시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 같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5년 말까지 중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게 된 셈인데요. 한국에 일방 무비자 조건을 주었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상호비자를 오픈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중국은 항상 상호비자 오픈을 요구해왔지만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를 진행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다는 해석이 따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에서 뜻밖의 반응이 나오면서 중국 현지를 크게 당황하게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에서는 비자만 오픈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전혀 다른 의견을 들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무비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방문객이 늘지는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중국은 길게 국가를 폐쇄한 데다가 국가의 반간첩법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중국 창신 반도체에 일하고 있었던 한국인 근로자가 9개월 넘게 구금당하고 있음이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중국의 창신 반도체로 직장을 옮겼다가 근무 중 체포된 것이죠. 중국의 반간첩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안이라 한국인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무슨 중국에 방문하겠냐며 중국 여행객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본토 비자도 오픈했는데
설마 관광객을 잡아들이겠냐며 걱정 말라고도 합니다. 중국이 당장 경제 살리기에 바빠서 외국인에 오픈했는데 관광객 체포 소식이 들리면 아무도 안 갈 것이라면서 적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비자일 때는 안전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중국 당국이 그간 여러 가지로 해외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당분간은 쉽게 중국으로 관광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경제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은 중국에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고 진단하고 있기도 한데요. 해외 기업들은 코로나 때 강제로 3년 이상을 닫아야 했고 이러한 불확실한 정책은 해외 투자를 급감시켰습니다. 여기에 반간첩법 등 외국인에 대한 제재와 감시가 더욱 심한데 무슨 투자를 하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중국 상무부에서는 한국의 2023년 중국 투자액이 78% 감소했다면서 침통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중국은 오히려 중국 배터리, 철강 회사들을 한국에 짓고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중국 정부가 2천 조 원을 쏟아붓고 경제를 살리고 한국과 같이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